어머니, 가해자가 또 사고를 냈대요. 집행유예를 받고도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던 그 사람. 아버지를 빼앗긴 딸이 마침내 정의를 되찾기까지의 2년간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2년 전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은 긴 싸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023년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동네 슈퍼에 장 보러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녀올게. 저녁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게 아버지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숙제를 채점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혜님 맞으십니까? 괴산경찰서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수 씨 따님 되시죠?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어디 병원이요? 괴산종합병원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급하게 학교를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괜찮으시겠지. 아버지 건강하신데. 큰 사고 아니겠지.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응급실 앞에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 지혜야.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목 놓아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딸입니다.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로 오셨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살릴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유감스럽게도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심한 외상이었습니다. 유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버지. 경찰이 왔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사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인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 1톤 화물차에 치이셨습니다.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요?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무면허요? 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과 아버지 친구분들, 제 동료 교사들.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작년 명절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발인 날 관을 운고차에 싣는 걸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정말 아버지를 보내는 거구나. 화장장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즐겨 읽으시던 신문이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아버지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분, 가해자 조사가 끝났습니다.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가해자 김철수 57세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면허로 운전을 해왔고 이번에 고인을 치었습니다. 그럼 처벌은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이니 3년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겨우 3년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숨이 겨우 3년이에요? 죄송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야, 진정해.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3년. 겨우 3년.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교통사고 관련 법을 찾아봤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읽으면 읽을수록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밖에 못 받는 거야?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분, 가해자를 기소했습니다. 재판 날짜는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가해자를 처음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척한 얼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가해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농사일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이고 부득이하게라고?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고, 다음 재판 날짜를 잡고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가해자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유족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돌아서셨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만 받으세요. 두 번째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4년.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한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유예요? 감옥도 안 가요?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한 점. 합의요? 우리 한 적 없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청객은 정숙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아 우셨어요. 이게 뭐야? 사람 죽이고 감옥도 안 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복직했지만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선생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아버지, 그리고 달려오는 화물차.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어요. 어머니, 밥 좀 드세요. 입맛이 없어. 너나 먹어. 어머니. 어머니는 한 달 만에 10kg이나 빠지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따님이 잘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학교와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가해자를 봤습니다. 화물차를 몰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 사람. 집행유예인데 왜 운전을 하고 있지? 저는 급하게 차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가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면허가 있나요? 없을 겁니다. 취소됐으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하신 건 확인했는데 차량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운전한 건 맞잖아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목격하시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행유예 받고도 계속 운전을 한다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다시 처벌할 방법 없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증거를 잡아야 하는 거네요? 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가해자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시 그를 봤습니다. 화물차를 몰고 농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급하게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세요? 괴산 청천면 농협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화물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다음에는 꼭 잡아주세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놓쳤어요. 가해자는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 다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어요. 학교 일도, 어머니 간병도, 가해자 감시도,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혜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일로 힘드신 거 알아요. 좀 쉬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일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푹 쉬셔야 해요. 어머니는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4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혜 님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김철수라는 사람 아시죠? 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사고를 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어요. 집행유예 중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속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또 사고를 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김철수는 어제 괴산군 청천면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요. 집행유예 중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구속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고 새로운 죄까지 합쳐서 실형이 나올 겁니다. 정말요? 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그 사람 잡혔대요. 정말? 네, 또 사고 냈대요. 이번에는 구속됐대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해자가 수감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학교에서도 예전처럼 수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선생님 웃으시니까 저희도 기분 좋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이 저를 치유해줬습니다. 어머니도 퇴원하셨어요.
많이 회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이제 그만 괴로워해야지.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산소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놓으세요. 그 사람도 벌 받았고 저희도 다시 살아갈게요.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개나리였어요. 그 무렵 이승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재활 치료 열심히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달부터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증언 안 해주셨으면 그 사람 또 집행유예 받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저는 교통사고 유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신호위반 차량에.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2년 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때문이었어요.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집행유예였는데 다시 사고를 내서 이번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았네요. 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게 마음 아파요.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교통사고 유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하시는 거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저희가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함께 하실래요?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통사고 유족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재판에 동행해주는 활동이었어요. 첫 상담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드렸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리고 재판에 꼭 참석하시고요.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뺑소니는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제대로 싸우시면 됩니다. 그분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거예요. 선생님,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2년 전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아버지를 치었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선생님. 나중에 여러분이 운전하게 되면 꼭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교통사고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삶을 바꿔버려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요. 그래, 고마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고 저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이승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선생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커요. 아버지가 주셨던 사랑,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때는 집행유예였지? 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서야 구속된 거지? 며칠 후 새로운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이승우 45세 씨의 부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혜입니다. 아, 이전 피해자 유족분이시죠. 들었어요. 남편분 상태는 어떠세요? 다리가 크게 다쳤어요. 수술했는데 완전히 회복하려면 6개월은 걸린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더 강하게 처벌받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이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배달 라이더예요.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어요. 애들 둘 키우는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알고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2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당시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여러 번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가해자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재판 후 복도에서 가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50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유족분이시죠? 네. 저는 김철수 아내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큰 잘못을 했어요. 저도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부인분도 힘드시겠어요. 제 남편이 제대로 처벌받는 게 맞아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가해자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 가족도 고통받고 있다는 거요.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차량을 바꿔가며 무면허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5년.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선고 공판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려 5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차량을 변경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명령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승우 씨 부인을 만났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제가 뭘. 선생님이 증언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됐대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실형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감옥 갔어요. 3년 6개월이래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복역 중이고 저와 어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였어.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다음에 한번 해볼까? 아버지 레시피대로. 좋아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맛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맛이네요. 그치,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만드셨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교통사고 유족 지원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20가정을 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된 판결 받았어요. 가해자가 실형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어느 날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혜 선생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요? 네, 선생님의 경험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자문위원 회의에서 저는 제안했어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해요. 좋은 의견입니다. 법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교육청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교통안전 교육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표창장을 주셨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을 받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 받았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며칠 전 가해자 부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슈퍼에서 마주쳤어요. 선생님. 그녀는 머뭇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교도소에서 열심히 반성하고 있대요. 그래요. 출소하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잘못 아니에요. 그만 괴로워하세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걸어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요.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것. 그게 진짜 용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승우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들이 하는데 오실래요? 새 집 구하셨어요? 네, 일이 잘 돼서 전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집들이 날, 이 씨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희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잘 이겨내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적어도 이 가족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아버지 3주기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소에 다녀왔어요. 아버지, 3년이 지났어요. 산소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하네요. 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거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맞는 결혼식이 슬프지만 아버지가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제 가해자 출소 예정일을 확인했습니다. 1년 6개월 후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증오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거라는 거. 대신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겠다는 거. 그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의롭게 살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있나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밝은 별이 아버지 같아요. 잘 자요, 아버지. 내일도, 모레도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그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지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지혜 씨의 사연에 댓글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